네, 안녕하세요. 박세현입니다. 자, 오늘이 이제 벌써 11월 24일 수요일이네요. 자, 날씨가 갑자기 많이 추워졌어요. 비가 오고 난 뒤에는 뭐 눈도 좀 날렸었고, 어제는 제가 평택에서 좀 여러 가지 이야기들 좀 내용들 보고, 이제 요즘 부동산도 보면은 카페 같은 식으로 많이 해요. 이제는 기존에 우리가 알고 있던 그 부동산 형태를 보시면 그냥 아파트 단지 안에 이렇게 조그만하게 있는 그런 그냥 뭐 실자들 쭉 이렇게 앉아 있고 있던 그런 식으로 그게 기본적인 부동산으로들 많이 생각들 하시잖아요. 근데 좀 트렌드가 많이 바뀌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은 제가 그 평택 안성 그쪽일 때 그러니까 부동산 카페식으로 해서 이제 많이 만들어져요. 이제 커피, 뭐 간단한 다과, 샌드위치, 뭐 쿠키, 뭐 이런 정도 같이 있으면서도 그냥 자연스럽게 그 부동산 이야기들을 이제 할 수 있는 그런 그 자리들이 뭐 부동산으로 이렇게 많이 만들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실제로 예전에 거기 그 진선여고 쪽 그 강남 쪽에 보면요. 거기서도 뭐 그런 식으로도 하는 그런 그 기획부동산 형태들도 있었는데 그게 아닌 일반 우리 이제 부동산들도 이 트렌드를 좀 많이 바꾸더라고요. 일명 이제 카페를 같이 하면서 하는.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그 부동산을 또 하나 지금 개업을 해가지고 그쪽을 또 갔습니다. 이제 그쪽에서도 이제 평택물건이라든지 주변에 있는 그 뭐 화성이든 뭐 청주든 뭐 그 지방권에 있는 물건을 보실 때는 제가 아마 그쪽에서 많이 미팅을 할 겁니다. 자, 일단은 요 기사건을 먼저 한번 볼게요. 이거 24일이니까 오늘이죠. 그리고 새벽 5시에 올린 거였어요. 노컷 뉴스에서 봤더니 비싼 집 가진 게 죄냐? 이거 무슨 얘기예요? 뭐 종부세 논란인데, 응? 이게 문제가 뭐냐면요. 여기가 재밌어요. 20억 주택 두 채 보유 시 40억 주택 한 채 보유보다 세금이 10배. 근데 요거 좀 이상해요. 제가 좀 하나 쭉 계속 살펴봤는데 수치를 잘못 적는 경우들이 간혹 많아요. 근데 물론 10배, 그럼 10배면 곱하기 10이 나와야 되는데 그렇진 않거든요. 잘 한번 볼까요, 그래도? 자, 보유자 중에서 6.4%는 고지를 발생을 한 거예요. 그리고 94만 명 부유세, 이게 부유세, 보통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뭐 쭉 얘기 나오는데 종부세를 보면서부터 이제 이중과세다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요. 존폐론, 누건선, 폐지론, 재산세 뭐 쭉 나와요. 일단 얘를 하나하나 지금 기사를 보기 전에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될 내용이 있어요. 일단은 세금을 내는 게 제가 국민학교를 다닐 때만 해도 물론 저도 나이가 있으니까 이제 초등학교 시대가 아니에요. 나이가 40대가 아니니까 3, 40대라고들 보시는 분들도 많은데 그러면 국민학교 때 우리가 맨날 공부 이렇게 할 때 있죠. 뭐 4대 의무, 뭐 국방, 뭐 납세. 여기 납세가 들어가잖아요. 뭐 그러면 납세 의무라는 게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러면 납세를 하는데 이게 합법적이어야 되잖아요. 가능한 위헌적인 요소가 있어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자, 분명히 다툼의 소지가 충분히 있다라고 얘기할 때는 문제가 좀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장릉 이야기도 보여줄 거예요. 그 김포 그쪽에 있는 장릉 있죠? 그 무덤뷰. 그거 가지고 그 얘기 하는데, 구청에서 그냥 하라고 얘기가 나왔어요. 여하튼 그건요. 근데 이거부터 먼저 볼게요. 자, 종합부동산세 도입 초기 극소수 부유층을, 그런데 이게 극소수가 얘기가 아니라 뭐야? 보통세 됐는데 이중과세 바로 잡아야 된다. 국세청에서 쭉 내보낸 거예요. 계속요 지금. 자, 2005년에 종부세 도입 이후 타당성이 계속 되고 있다. 근데 최근에 이 집값 갑자기 올려놓은 거는 이 정부가 지금 완전히 이상한 짓을 했죠. 26번을 그냥 계속.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될 거냐는 거죠. 종부세 비율이 이만큼 올라갔어요. 근데 공시지가 11억 원을 넘겨서 10채 중 한 채가 종부세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일단은 공시지가만 11억이 넘는 게 11%라는 거예요. 그 잘난 9억 그 진짜 누구 머리에서 나왔습니까? 라고 해서 좀 심한 얘기로 하자면 진짜 누구 대가리에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탁상공론에서만 계속적으로 있었던 사람들. 근데 진짜 욕이라도 시원하게 해야죠 이거. 근데 이제는 이렇게 올려놨으니 와, 그런데 기획적에서는 98%는 과세 대상이 아니라고 발표했어요. 종부세 대상은 1.8%라고 그랬어요. 이게 웃긴 게 뭐냐면요, 갓 태어난 아기까지 뭐 대상으로 해서 쭉 다 했다는 거예요. 와, 이 장난을 하는 것도 아니고요. 이런 거 보면은 우리 옛날에 자유당 정권의 4.4.5의 뭐 반올림 막 이런 것들 구태타 일어나요. 뭐 이런 얘기들을 합니까? 이렇게 지금 이게 이게 공무원이에요 이게. 자, 갖고 있는 오문성 한성여대에서 세무학과에서 재산세와 종부세는 과세 대상이 완전히 동일하다. 그렇죠. 재산세하고 종부세 자체가 세무 회계학의 개념으로만 봐도 동일하다는 거죠. 만들지 않아야 될 세목을 만들고 이중과세를 한다. 범법적인 상황이잖아요. 왜냐면요, 법이라는 건요 정해져 있어요. 근데 법을 만들었던 거예요, 과세 개념을. 근데 이중과세다. 하여튼 이 정부는 좀 문제가 많을 것 같아요. 자, 과도한 세액도 종부세 쭉 있는데, 자, 근데 물론 뭐 이 정부의 상관 아니에요. 2005년부터 시작을 했다고 얘기했으니 뭐 그렇지는 않은데, 자, 전체 자산 가치 보유주택 수에 따라서 10배까지 차이 나면 다주택자 두 가구가 아니라 보유주택수에서는 뭐 세 가구, 네 가구 이상씩 나온다. 중과세를 맞는 거겠죠. 자, 이제 여기서 이제 좀 몇 가지를 쭉 나와요. 전체 자산 가치에서 쭉 얘기 나오는데, 자, 20억짜리 집 두 채를 가진 사람이 40억짜리 집 한 채를 가진 사람보다 10배 세금을 내는 상황. 이게 좀 이상해요. 이게 여기서 이재만 대표라는 사람이 얘기했는데, 보니까 얘기 나오는 게 뭐냐면요. 자, 동작구 상도동이에요. 이게 상도동 더샵. 이제 공시지가가 9억이에요. 9억 3천. 서초구 반포자에. 우리 맨날 반포자이 살아. 나 이게 한남더일 살아. 반포자이 살아. 전화하면 그렇게 받는다면서요. 반포자이 살아요. 제가 얘기를 제가 직접 들었던 얘기도 있어요. 자기 반포자이 산다고요. 누구. 아니, 그냥 어디 사세요? 라고 물을 때는 지역만 물어요, 그냥. 근데 왜냐면 그 지역의 특성에 따라서 이게 투자하시는 거라든지 나중에 임장을 할 때라든지 거리를 한번 체크를 해보는 것 때문에 어디 사시는지를 여쭤보는 거예요. 왜냐면 오시기가 좀 그럴 수 있나, 아니면 어떤 상황인가를 좀 알아보려고 하는 거잖아요. 물건은 물론 뭐 사실 거리 상태에서는 부산이면 어떻고 뭐 저기 강원도 전라도 쪽이면 어때요? 올라오는 거에서는 문제가 되진 않는데, 문제는 그래도 이제 시간을 잡거나 몇 시에 출발하셔서 같이 만나는 것들, 이런 것들 따져보잖아요. 근데 자, 보세요. 이게 합쳐가지고 종부세, 농특세 다 포함 전년에는 2,544만원. 근데 이게 몇 프로가 늘어난 거예요? 근 300%가 꽤 늘었어요? 7천만원 정도를 내야 됩니다. 하지만 두 채를 가진 가격보다 훨씬 비싼 한남더일 43억. 43억? 이건 31억.
그쵸? 한 10몇 억 차이 나니까 뭐 비싸죠. 근데 보유한 종부세는 당시에 지난해는 2,600만 원, 지난해는 얘는 2,500만 원. 오히려 얘가 조금 더 비쌌네요. 똘똘한 하체라고 얘기하지만 물론 가격이 좀 더 비싸니까 두 개 합친 거보다도. 근데 53%가 늘어나서 이번에는 4천만 원. 뭐야 이거? 얘는 7천만 원. 아니 10배 차이는 아닌데요? 이게 만약 10배라고 하면은 이거의 10배가 되면은 4억은 나와야죠. 근데 여하튼 좋아요. 어마어마한 차이네요. 이거 뭐 여차하면 이거 8천만 원이라고 대략 잡으면 그냥 그 더블? 1가구 1주택의 투기적 수요를 보기 어려운 주택 소유자에 대해서 대폭 완화미. 근데 이거 한남도를 사라 하는 사람들한테들도 이게 투기적인 수요로 보지를 못한다. 물론 그거 한 채 갖고 그렇게 살고 계시는 분들도 있죠. 하지만 그거 하나만 갖고도 웬만한 사람들 재벌들보다 더 많죠. 자, 이런 것들, 자, 폐지는 이르다, 편입해야 된다. 법을 만드시는 분들이 국회에 계시죠. 사실 대통령도 뽑죠. 와, 이거 어떻게 제정하실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지금 부동산 업자로서 한번 바라보면요, 그러니까 토지 투자만 전문적으로 보고 있으니까. 그런데 이렇게 바라볼 수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분명히 위헌적인 요소가 있다면 이건 어느 정도는 타협점을 또 찾아야 되겠죠. 하지만 그 전에 조세에 반감을 갖거나 조세 저항을 이렇게 많이 일으켰다면 생각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 보세요. 집으로 가지고는 제가 어떤 식이든지 간에 건드릴 거다라고 말씀드렸죠. 안 건드릴 수가 없어요. 이거 문제가 지금 난리가 났으니까. 그러면 누가 죽느냐, 뭐 영끌 이야기도 또 바로 기사건이 나왔어요. 그것도 또 다 설명 같이 한번 볼 거예요. 그런데 일단 이거부터 먼저 얘기하면 12월 달에 돈 많이 거둘 것 같아요. 이거 투표철, 이렇게 선거철이니까 돈 많이 걷나요? 우리 어릴 때도 그런 얘기 많이 들었어요. 어제인가요? 바로 그 전두환 그분이 돌아가셨다고 얘기해서 그분이라고 했지만, 사실 저도 학교 다닐 때, 이제 대학 다닐 때는 꽤나 많이 있을 때 50 나쁜 일은 분명히 한 게 맞아요. 그냥 나쁜 일을 했습니까? 총꼬리를 국민에다 대었어요. 혁명을 했으면 혁명정부였는데 국민에다가 가서 총을 갈긴 거는, 이거는 용서의 대상이 아니에요. 좋아요. 여하튼 뭐 그 사람 이야기를 갖고 이야기할 저는 일고의 가치도 안 느껴요. 하지만 이거 놓고 보면, 우와, 이거 어떻게 봐야 돼요? 지금 일단 종부세 문제는요, 과세 저항은 분명히 일으켰을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얘기를 합니다. 투자는 계속 하셔야 된다라고 얘기를 권하는데, 그럼 어디다가 투자를 해? 라고 이제 얘기를 하십니다. 개발지들 많아요. 그런 데들 싹 치고 들어가서 기업들 들어오는 곳들 쏙쏙 치고 들어가면 돼요. 그리고 제가 맨날 지방에 계시는 분이 아버님하고 전화 받는데, 이분도 물론 제 영상을 계속 자주 보시고 계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동해 막국수가 어디야, 검단이 어디야 라고 계속 얘기하시는데, 그게 벌써 몇 년 전의 영상을 제가 다시 보면서 얘기를 했을 때 지금의 모습하고 바뀌었던 것들을 많이 보여드리는 거예요. 똑같아요. 뭐 안중 역세권도 마찬가지로 평택 쪽 얘기하는 거죠. 뭐 브레인시티 쪽도 23년도에 다 끝나고 났을 때 한번 상태를 보면 상상을 초월할 겁니다. 여러 가지 형태들이 다 있을 거예요. 서평택 쪽도 마찬가지일 거고요. 다 지방 쪽이라고 해서 다 아니다? 아니면 무조건 서울 쪽만 있다? 아니요, 그렇지만은 않아요. 그래서 투자를 분명히 있게 적시적소라고 얘기하죠. 그 타이밍들을 잘 잡으셔야 됩니다. 요거 조세 문제는 좀 심각하게들 많이 힘드실 것 같아요. 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